학생 여러분께서는 엄근진상 네 번째 시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6회 두 번째 고민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삼수 나이는 아니지만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을 희망하였으며 정말 모든 것을 갈아넣은 고3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수능을 치렀으나 서울대를 가기에는 부족한 성적이 나왔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저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맛보며 두 달여 이상 거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휩싸이며 자책하고 자학하였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다시 한번 수능에 응시하였으나 아쉽게도 떨어지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저는 다시 방 안에 갇혀 살며 목표를 이루지도 못한 나는 과연 살 가치가 있는 놈일까? 나는 왜 이런 불행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등을 생각하였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분들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변은 냉소적이었고 비난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좌절감이라는 중압감에 짓눌려 자살 시도를 했지만 자살 시도조차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고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으며 생활한 지도 어느덧 3년 정도 되어갑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 당시의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자살을 실패했을 때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알기에 시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패배와 좌절로 얼룩진 삶도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갖추신 두 분의 삶에 대한 엄격하고도 근엄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중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스럽죠. 왜냐면 이게 말이 이렇잖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나는 과연 살 가치가 있는 놈일까? 아마도 있지 않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성인이 대략 한 3천만 명쯤 되겠죠? 3,000명은 더 되죠. 성인이. 투표권 있는 게 4천만 명이 넘대요. 아, 그런가요? 네. 좋아요. 그 중에 목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 한 5% 될까? 에이, 택도 없죠. 무슨 5%나 돼요. 0.5%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들이 다 살 가치가 없는 년놈이냐? 좀 이상하잖아. 아니 0.5%도 아닌 게 목표를 이루는 순간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어차피 아니 그럼 첫 목표 그럼 어린 시절 목표 그럼 얘만 할 때의 목표 그러지 않겠니?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자신이 설정했던 어느 순간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재단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너가 가진 목표는 서울대학교인데 그게 하염없이 그 목표가 서울대학교가 아니라는 거지. 세월이 흐르면 또 그 순간적인 목표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겠지. 그냥 그 하나가 지구지순의 유일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 이 1번. 매번 바뀐다 이게. 근데 너처럼 그 목표 안에 갇혀서 그 순간적인 목표 안에 갇혀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그 목표 아래 평가하는 거 있잖아. 그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당장 자살 기도를 해야지. 그러지 않겠니? 그냥 목표라는 게 다 순간적이라는 거지. 이 정도의 목표라는 것은. 이 1번. 그래서 이 질문으로 딱 그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삶의 유익이 목표에 있겠니?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아마 부모님한테 여쭤보거라. 부모님은 왜 사나? 살면서 뭐가 즐거웠나? 살면서 뭐가 즐겁지 않냐고 고통스러웠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거라. 그리고 그런 게 다 어우러진 게 삶 아니겠냐?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 어떤 시련이 닥쳐와 혹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 혹은 어떤 전쟁이 닥쳐와 그때마다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그런데
그 순간의 그 위기, 그 순간의 그 싸움, 전투, 그것으로서 삶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지. 그런 전쟁이 한 삶에 이런 목표가, 너 같은 목표가 한 삶에 한 10개는 있지 않을까? 10번은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윤정 선생님도 한 이런 목표가 몇 개나 됐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한 15개는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목표를 갖고 아니 무슨 카이스트를 가야 된다. 그렇잖아. 어떤 여자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카이스트 가야겠다가 아니고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 고등학교 때. 가야겠다. 어쨌든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순간적인 목표로 치면 그런 게 켜켜이 쌓이고 어떤 건 도달하고 셀 수 없지 많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건 도달하고 어떤 건 도달하지 못하고 어떤 건 반쯤 도달하고 어떤 건 120% 도달하고 이번 주에는 고기를 2번 먹어야겠다. 뭐라고? 이번 주는 뭐? 고기. 왜 꼭이라 그래 또? 내가 갑자기 못 알아듣는 말인 줄 알았잖아. 소고기를 2번 먹어야겠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 채워지고 어떤 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 결합돼서 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니? 그리고 네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걸 갈아넣었다며. 그런데 서울대학교 합격증, 그것도 매우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갈아넣었던 추억 있잖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거든. 그 왜? 다음 목표에 그게 반드시 기능하거든. 작동하고. 다음 목표에. 너희 다음 목표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래서 삶의 유익이란 건 어디에 있느냐? 그 자신의 예전에 쌓았던 그 목표에 도달했던 도달하지 않았던 간에 내가 쌓았던 많은 것들이 언젠가 빛을 봐. 조금씩 그게 쌓이고 쌓여진 그 무엇인가가 나중에 빛을 보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인생이 참 이 사회에서 이렇게 빛나는구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러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니?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 가족이든 아니면 윤종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 직원이든 이들과 생활하면서 그때 빛나는 거. 그러면서 그 삶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느끼는 행복이 그게 네가 말한 그 삶이 유익 아니겠니? 선생님 무슨 철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데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패배와 좌절로 얼룩졌다 그러잖아. 한 번 하니까 그렇잖아. 엄마 자식아. 그런 걸 10번 하잖아. 그럼 패배와 좌절에 얼룩지는데 그 얼룩 속에 얼룩이 있어야 뭐가 빛나잖아. 너무 한번 생각해봐. 진주 바다에 갔더니 진주 한 3천만 개쯤 있어. 그 중에 한 진주가 빛나겠니? 그 주변이 다 개버리고 그냥 시궁창에 그 조그만 그 한 진주 하나가 빛나지. 그래서 좌절의 얼룩자야. 그때 달성하는 어느 순간에 이룩하는 너, 우뚝 서 있는 너가 빛나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물론 이 목표에 집착하는 건 다 좋은데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이루지도 못해. 니처럼 집착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목표가 그 서울대학교라는 목표가 물론 지금은 큰 것처럼 보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별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 우리 학생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표를 이루지도 못한 나는 과연 살 가치가 있는 놈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목표를 이룬 적이 없어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땐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만약에 딱 하나야. 그러면 만약 그 목표를 이뤘어. 그럼 왜 살아? 그거 하려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목표를 찾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뭔가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를 이룬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다. 한번 뭐든 간에 되게 사소한 거라도 이루어 보면은 얘기가 바뀔 것이다. 꼭 서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삶의 유익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는데 과정이 곧 삶의 유익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뭐 과정이 되게 막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수험생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수험생은.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인생 전체에서 그 과정이 언젠가는 빛을 발합니다. 맞아요. 아직 그걸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겪어보지를 못해서. 덜 살아서. 그렇죠. 덜 사서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롤을 한다고 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계정에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 그럼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뭐 좋을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 저는 롤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롤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내 계정에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 그럼 재밌을 것 같냐고? 좋을 것 같냐고? 딱히?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보면 치트키라는 게 있거든요. 쇼미더머니 그걸 치면은 막 돈이 막 생겨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룬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못 이룬 사람들은 네가 이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과정이 중요해요. 물론 이루지 못했으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패배와 좌절로 얼룩진 삶도 가치가 있을까요? 실패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실패 없이 성공으로 바로 간다? 그런 경우가 있지 또 존재하지도 않지만 없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모래성이에요. 금방 없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집니다. 루나를 보세요. 루나. 그래서 뭐 저는 뭐 한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가 아직 덜 살아서 그런 거야. 덜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네가 한 그 패배와 좌절의 기억 있잖아. 그 속에서 쌓인 너의 내공, 그게 나중에 뭔가 이루게 만들지. 네가 진짜로 뼈를 갈아 넣어서 이 수능에 임했다면 실패했잖아. 그 좌절 속에서 배운 거, 그 패배의 처절한 추억, 그게 다음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만들어주지. 그래서 기다리면 돼. 천천히 삶을 살다 보면 이게 다 드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 그게. 너한테만 보이지. 너한테만. 그럴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이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대 꼭 가고 싶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몇 번을 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100m를 10초 안에 꼭 뛰고 싶어. 아니 그건 내가 하면 좀 현실적이지만 당신이 하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꿈이 생겼어. 그리고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해. 안 돼. 폐가 터져요. 아니 안 돼.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안 돼. 그럼 갑자기 절망, 좌절. 그럼 남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고. 근데 그러니까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야.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네. 있는데 나 30대 때 30대 때 한참 젊었을 때
예, 그 20세기? 20세기. 그때 테니스를 쳤거든. 테니스. 테니스 막 입문하고 막 몇 개월 동안 배우고 이제 조금 칠 줄 알게 됐어. 프로레타리아의 운동이군요. 뭐가? 테니스. 아니 테니스야말로 완벽한 부르주아지 운동이지. 에이, 솔직히 뭐 골프에 비하면 아니 지금 유럽에 가봐 가장 비싸게 드는 게 테니스지. 골프에 비하면 테니스는 제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참나. 골프는 많이 써야 돼요. 18개? 그 뭐라서 하는 말인데 어쨌든 그냥 말할게요. 오케이. 테니스를 좀 쳤는데 몇 달 동안. 그 나는 다리에 자신이 있었거든. 뛰어다니는데 테니스는 발로 치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느 날 왔다 갔다 그죠. 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폐가 그걸 견디질 못해. 뭐 폐가. 폐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쓰러졌어요. 폐 때문에. 폐가 터진 무슨 기흉이래, 기흉. 그때. 그래서 내 수업 대타로 한성만 선생을 불렀거든. 다른 일 하던, 다른 직장에서 다른 일 하던, 너 빨리 와.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강사가 아니었어요? 강사 아니었어. 그래서 나 대신에 2주일 동안. 그래서 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강사가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만쌤 어차피 수교과 나왔잖아. 근데 그럼 강사를 하지 왜 처음부터 왜 어디 취직했었어? 어디 강사가 싫지, 걔가. 그런가? 수교과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 왜 사범대 교사랑 출신이 강사는 가지고 다르니까, 있는 그지? 그 사범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있잖아. 왜. 교사랑 강사는 다르지. 근데 어쨌든 불에 넘치게 뜨면 그렇게 된다. 폐가 터진다. 난 막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 뼈를 다 갈아 넣었다며. 그 선생 폐 터진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럼 딴 거 하면 된다. 그래. 딴 거 하면 된다고.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된다고. 그렇지. 잘하는 자기가 거. 네가 잘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발견이 안 돼. 그건 왜냐면 해본 게 별로 없거든. 공부 말고. 단지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도 저게 안 됐잖아. 근데 다음에 네가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네가 잘하는 걸 하기 시작해. 그때도 얼마나 준비해야 저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네가 알게 되지. 그래서 윤동 선생이 말한 거야. 실패 없는 성공이 없다고. 그리고 수학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잘 모르지. 트라이얼 앤 에러 메소드야. 시행착오 될 방법. 때까지 한다. 될 그런 때까지 방법도 한다. 있다. 심지어. 그래서 길게 넓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운동도 하고. 너 운동 또 잘 못하겠지. 또 윤동 선생님처럼 너 하는 꼴을 딱 보니까 이 운동 목표가 못하게 생겼는데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도 게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널리 사람들이랑 같이 접촉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어떤 이런 상황은 자기 자신에게는 비극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희극이거든요. 왜 저러고 있어? 제가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못한다고 막 절망 좌절에 빠지는 거를 남들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라고, 잘하는 거. 그게 공부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마 공부도 수능 있잖아, 수능. 수능은 전 과목을 해야 되잖아. 뭘 좀 과목이요? 아니 어쨌든 5과목을 해야 되잖아. 서울대는 영어 못 해도 돼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 만약에 네가 다른 인문대학교를 가든가 다른 걸 해. 괜찮아. 그 방면에 네가 뛰어날지. 하여튼 뭐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거는 있어. 예, 이건 뭐 제가 이 학생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정시로 서울대 인문계열 가기가 되게 그렇죠. 심각해졌죠. 예, 왜냐하면 미적 보는 애들이 여기 심각해졌죠. 원서를 넣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가 마지막이었고 그때가 마지막 꿀이었고 그때가 이제 나형 마지막이었거든요. 2023학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022까지 안 됐으면 2023, 2024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만할까요? 네.
26회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